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억 부자의 생각의 비밀, 김태광 작가님의 책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발췌독으로 독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책의 저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태광 작가님이신데요. 김태광 작가님은 보통 저희들에게 김도사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김도사님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김도사님께서는 본인의 저서를 250권 집필을 하고 출간을 하셨고요. 그 중에 16권은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은 해외에도 수출이 되어서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나 그리고 수많은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저희 같은 제자들에게 책쓰기 코칭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9년 동안 1000권이 넘는 작가들을 배출하신 정말 책쓰기 코칭계의 구루님이십니다. 그럼 김도사님께서 만든 수많은 250권의 책 중에서 오늘은 100억 부자의 생각의 비밀, 이 책을 발췌독으로 책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부터 발췌독을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 책을 읽거나 유튜브 김도사 TV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이 자주 온다. 저도 부자가 돼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전 스펙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 없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직장에 매여서 하기 싫은 일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들에게 내가 해주는 말은 상상과 믿음이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이면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이지 않거나 믿음이 결여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저희가 쇼핑을 하러 갈 때도 항상 무엇을 사러 갈지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바로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갈 것인지 아니면 차를 타고 운전해서 롯데마트라는 큰 마트에 갈 건지, 내가 지금 냉장고에 떨어져 있는 식용유나 계란을 사러 오늘은 집 앞에 슈퍼를 가야겠다. 아니네.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라면도 떨어졌고 우유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니까 오늘은 차를 가지고 롯데마트에 가야겠다.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과 방향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도사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책을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꿈과 소망에 있어선 구체적이지 못하다.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구체적인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은 후에 자신이 바라는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믿을 줄 아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 이유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은 이미 당신 것이다.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고군분투할 필요는 없다.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 된다. 그것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확신과 믿음을 갖고 생활하면 된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원을 상상하고 생각해야 되며,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소원이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깊게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췌독 해드리겠습니다. 우주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것들을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우주는 감정이 없다. 우주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결과가 일어나게 할 뿐이다. 우주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원하는 결과를 잠재의식에 새겨야 한다. 잠재의식은 하나님과 통하는 우주 파이프라인이다. 잠재의식에 새기는 일은 우주에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 주문을 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생각과 말로 표현할 때 그 소망은 우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증폭된다. 더 빨리 현실에 일어나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려면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할 때 생각과 잠재의식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주문을 우주에 보낸다. 그러면 우주는 분주하게 움직여서 소원을 이루기 시작한다. 생각과 잠재의식은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지 살펴보자. 우주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자.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배워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자의 이야기라든가 다른 보시면 확신의 힘이나 허공의 놀라운 비밀 여러 가지 의식 관련된 책을 배우고 읽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본인의 생각을 새겨 넣는 게 최우선이라고,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갖고 있는 걸 금액과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있음에 집중을 하라고 하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본인의 잠재의식에 새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할 때 생각과 잠재의식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 기도하는 방법이 해주세요, 될 거예요, 되게 해주세요 라는 미래형, 아니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버릇이었어요. 대다수 기도, 소원 빌 때.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소원을 빌거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절대 그거 안 돼요. 왜요? 내가 말할 때부터 이건 지금 내 거가 아니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도가 내 안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완료형으로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그런 소원을 비는 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비밀을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발췌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췌독을 도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채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내맡기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작은 어려움에 부닥쳐도 눈앞이 캄캄하고 멘붕 상태가 된다.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물음만 던질 뿐이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 자괴감에 시달리며 운명을 탓한다. 우리의 내면에는 위대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는 그 잠재력을 흔들어 깨워서 명령하면 된다. 당신이 어떤 것을 인식하든지 간에 인식한 것 모두는 자연스레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당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작고 약한 것을 인식하기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작게 생각하기보다 크게 생각하면 모든 일은 술술 풀리게 된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꿈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또렷한 목표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그 전공이랑 비슷한 취직을 해요. 직장에 가서도 같이 일하는 부서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또 본사에서 저한테 왜 너희 부서만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하고 쪼아대면 난 지금 같은 부서에 누구 때문에 힘든데 본사에서 또 매출 갖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흔들리는 거죠. 그때 생각했죠. 책을 읽고 나서 반성을 하게 된 건데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작은 일, 사소한 일에 휘둘릴 필요 없이 내가 이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하나 성장을 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랑 잘 해결되고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보내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인적 재산이라고 하나요? 인맥이라고 하나요? 왜 많이 괴롭히던 사람이 반대로 친해지거나 많이 좋아지면 절친을 뛰어넘어서 가족처럼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본사에서 나에 대한 매출 스트레스나 우리 부서에 대해서 이런 쪼아댐이 있다면 제가 과거에 다녔던 데가 인천공항 면세점이었는데요. 샤넬 매장이 인천에 당시에는 2군데가 있었어요. 저쪽 어느 면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쪽에 A 매장이 있었고 B 매장이 있었는데 A 매장과 B 매장의 매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비행기의 차이라든가 고객의 차이도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라는 것은 매출 위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날의 매출, 주간의 매출, 월간의 매출, 그리고 연간의 매출에 대해서 쪼아대는 게 본사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거기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이렇게 본사한테 욕만 먹는 걸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 매장에 가서 넌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올렸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랑 똑같이 안 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을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게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크게 생각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 됐습니다. 이 100억 부자의 생각의 비밀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요. 이 책으로 저 말고 여러분들도 더 많은 세상의 비밀, 지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책을 읽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 너무 어려우신 분은 김도사 TV를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TV도 시청해 주시면 좋겠지만 김도사 TV도 추천해 드리고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3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